그러니까 뭐 연예계, 정치계, 뭐 사업가들 아니면 교육자들 그런 분야를 막론하고 누가 봐도 너무나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거의 수직으로 추락하듯이 떨어지는 경우를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보다 의외로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너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잘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것도, 물론 여기에는 어떤 시기와 질투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봤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나중에 뭔가 큰 문제가 될 텐데라고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성공에 취해서 남들이 다 보는, 남들은 다 듣고 남들은 다 보는 어떤 것들을 본인 스스로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뭐가 맞아 떨어지듯이 그런 시기가 오면 그렇게 막바로 뭐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회생 불가능하게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남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총명하다고 여겨지던, 그래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왜 그럼 그렇게 귀가 닫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실수를 하게 되고 멈추지 않는 폭주를 하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걸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의 삶에는 마치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어떤 경제의 균형을 잡아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의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내 삶의 한쪽 끝에는 어떤 성공과 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둔다라면 그 반대쪽 끝에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균형은 이 두 개의 양극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삶을 살고 있을 때는. 내가 이게 성공을 한 건지, 내가 실패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명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 삶은 본능적으로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극단적인 성공을 했을 때, 혹은 너무나 큰 성공을 했을 때는 이 균형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이쪽에 치우쳐지기 때문이죠. 너무나 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삶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성공한 삶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게 되냐면 이 성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자기가 여기에 후광을 얻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한쪽 끝에 있는 이 한쪽 끝에 있는 어려움과 슬픔과 이런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했던 그런 마음들이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은 점점 더 기울어지고, 기울어지다 못해 나중에는 이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나는 저울 밖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미 이 한쪽에 갔을 때는 이게 균형이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겠죠. 한쪽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조짐들이 일어나요.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예민한 동물이 도망치듯이 일단 나에게 직언을 해주고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없어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량,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실패자라고 규정짓고 그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잘하는 면이 있으면 못하는 면이 있을 거라는 그런 당연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만과 자만을 메꿔줄 마음의 그 어떤 부분도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함께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니까요. 크게 성공했지만 인생에 그런 큰 기복이 없이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거나 혹은 자신의 재능을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쓰는 쪽으로 자신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균형은 꼭 성공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려웠을 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희망을 사치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수록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꿈꾸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장 내일 먹고 살 그런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너무나 그거는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구름이 떠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생명이 순환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갇혀 있지 말고 오히려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이 보이지 않는 균형이 잡힐 수 있게 되거든. 그런 게 여의치 않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이 한 강연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 깨져 있는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불행해서 그 불행한 상태에서 더한 상태로 추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내 삶이 어느 한쪽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돼서 이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 균형을 잘 맞춰야지만 더한 상황으로 추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요즘 예를 들면 그런 할담비 할아버지나 김칠도 할아버지 같은 경우 보면 할담비 할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생활을 하시면서도 늘 즐겁게 살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에서 자신의 그런 삶의 기쁨을 늘 유지하려고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어떤 현실과 마음의 그런 어떤 균형을 만들어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균형 잡힌 걸음으로 그 기회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김필도 할아버지도 70이 되셨는데 지금 모델로, 현역 모델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을 하다가 계속 망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만 자신의 그런 끼, 이런 것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어떤 계기나 조언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역시 그렇게 본인의 균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향해서 넘어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이라는 걸 외줄 타는 거에 많이 비유를 해요. 외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런 위태로운 길, 그게 우리 삶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줄 타시는 분들이 보호 장비 하나 없이 그 외줄을 그래도 무사히 탈 수 있는 이유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그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줄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다리에 힘을 빼고 그 줄과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바람이나 그런 내가 토대를 딛고 있는 그 땅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에 내 몸을 맡겨서 같이 흔들리면서 그 균형을 잡아 줬을 때 주저앉지 않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는다는 건 그렇게 흔들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선 흔들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림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내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